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 M이고요. 오늘 주가는 일단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전날 대비 80%. 하지만 캔들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주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는 밀려서 시작이 됐고 반등의 형태로 좀 장마감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이 전날 미장이 뭐 속된 말로 그냥 왕창 깨지는 흐름이 진행이 됐고, 또 전날 이제 하락에는 나스닥의 반도체 엔비디아가 시간에 올렸던 거를 지키지 못했죠. 대부분 다 반납을 했고, 또 괜히 이제 AMD 같은 종목들이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약간 좀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가 만드는 낙폭을 이제 2차전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방어에 나서주는, 뭐 어떻게 보면 소방수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또 오늘 저녁에 잭슨홀 관련해가지고 파월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겠죠. 오늘 2차전지의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는 확실히 2차전지 포지션이 밑에서부터 좋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포스코 주주분들한테는 크게 걱정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느끼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느껴지는 경계심 이런 것보다 2차전지가 보여주는 어떤 안정감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잭슨홀 이벤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밑좌의 본전 정도? 정말 뭐 비둘기파, 그러니까 좀 더 온건한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올 초에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12월에 크게 밀렸잖아요. 그 다음에 1월부터 이제 반등 날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1월부터 이제 그 시장이 반등 흐름 가져갔는데, 이때 맨 처음에 시장 주도권을 잡았던 거는 반도체입니다. 1월 땡 하고 나서 반도체 애들이 먼저 쭉 올라갔거든요. 그 삼전 실적이 완전 박살이 나면서 오히려 반대로 지금이 저점이다, 실적.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어차피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2차전지는 따라간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은 어쨌든 뭐 반도체가 끌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차전지는 그거를 따라가는 흐름이 뒤에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밀리는 흐름이 나올 때는 경기가 안 좋다. 보통 지금 최근에 시장을 밀고 올리고 하는 대부분의 키워드는 경기 이슈거든요. 그래서 경기 이슈가 안 좋게 나오면은 반도체가 그 시장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 보여주는 어떤 2차전지의 지수에 대한 그 방어 형태, 그걸로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해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업종 중에서 2차전지가 좀 가장 강하다라는 거겠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바이오가 좀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2차전지 종목들이 많지도 않고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적을 때, 이게 뭐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3, 4년 전, 4, 5년 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시장이 약간 애매하다 그럴 때 바이오부터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2차전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히려 바이오가 보여줬던 방어력보다 요즘에 2차전지가 보여주는 방어력이 굉장히 좋죠. 오늘도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확실히 시장이 많이 밀릴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어쨌든 오늘 지수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흐름이에요. 근데 뭐 포퓨가 양봉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2차전지 애들은 지수에 큰 상관없이 가격 라인들을 대부분 다 막으면서 마감을 시킨다? 이게 굉장히 저는 지금 2차전지가 갖는 좀 되게 큰 강점이지 않나? 그래서 확실히 반도체와 2차전지의 포지션, 유불리를 따지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반도체가 조금 더 탄력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차전지가 조금 더 다양한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앞구간의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 퓨처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다음 주부터 또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오늘 저녁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반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 주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그냥 지수 흐름이 큰 의미는 없죠. 그냥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시장에 대한 어떤 경계심, 뭐 딱히 더 올리기에는 뭔가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계속 내리기에는 또 이벤트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수 레벨이 그냥 그 구간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패턴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방향성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또 대응을 같이 하면은 조금 더 많은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이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방향성을 빨리 잡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저희랑 같이 매매해 보시면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 위쪽으로 47만 원이 저항이고 시가 라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되면은 아마 47만 원과 8만 원 사이에서 변동성을 보여줄 확률이 높고, 만약에 시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47만 원이라는 가격은 어떤 저항의 형태로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버티는 움직임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대해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지금 시가가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뭐 시가 밀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시가를 밀어놓고 시가 라인 자체가 45만 원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아래로 밀리게 되면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포스코 퓨처엠이 보여주는, 혹은 우리나라 중대형주들이 보여주는 그런 특징들, 45만원에서 45.5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하단으로 단기적인 지지 구간은 45만원, 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통 움직인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좀 이게 변동폭이 커지면은 2만원, 그리고 위쪽으로 다시 한번 46만원으로 도전을 하고, 지금 47만원을 못 뚫었잖아요. 그쵸? 고가가 46만 7천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가는 46만원 언저리에다가 올려놓고 끝내는, 굉장히 좀 그냥 정석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장중에 이런 변동성을 뭐 보여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격 라인에 대해서는 움직이는 일종의 좀 규칙 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시가 위치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시가가 어떤 가격에 형성이 되는지, 46만 1천원과 45만 9천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중대형주에서 그런 것들도 자주 이야기 드렸거든요. 이 시가 같은 거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제처럼 막 어제 얼마였죠? 46만 9천원이었나요? 그쵸? 46만 9천원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시간에서 47만원 위로 올려놓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체 시간에를 떠나가지고 미장이 밀렸기 때문에 시간에가 좀 떴다라고 해도 그냥 나스닥 영향으로 시가가 밀려서 형성이 됐겠죠. 근데 어차피 어제 시간의 종가 가격도 46만 4,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7만원 위에서 뜰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딱 시가, 그리고 시간의 어떤 종가 대비 큰 변동폭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아래에서부터 보여준 이런 양봉은 그 코스피를 반등시켜주는데 대부분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이차전지가 엄청나게 업황이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그 지수 방어는 이차전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적임자라고 봐야겠죠. 이게 시장이 밀리는 구간이 나와도 뭐 그렇다고 코스피가 뭐 미장이 박살났다라고 해가지고 뭐 4%, 뭐 5%까지 밀리겠습니까? 이 정도는 진짜 시장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이런 낙폭은 대부분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커버해주는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도체가 빠지고 반도체가 반동 나오고 이런 걸로 지수 회복을 했는데, 요즘은 반도체가 밀려도 2차전지를 올려주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게 사실 굉장히 좋긴 해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주주분들한테는 더더욱 좋고요. 딱히 뭐 호재 같은 게 없어도 시장이, 반도체가 시장을 많이 민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퓨처엠이나 홀딩스나 뭐 LG엔솔이나 이런 애들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딱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LG엔솔이 2%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 LG엔솔이 뭐 딱히 호재가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2차전지가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잭슨홀을 봐야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장은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미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보여주는지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저항 라인을 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한 어떤 추세를 돌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 내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 물론 테마주 이런 거 제외하고요,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가장 좋은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2차전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크게 오늘과 같은 오늘 저녁에 일어날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줬고요. 확실히 최근에
기관 포지션이 좋아요. 외국인들 매도가 나와도 뭐 포퓨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둘 다 주가를 움직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특징,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량을 막 30만, 40만까지 늘리면서 큰 양봉을 만들어주고, 그런 양봉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기관 쪽에서 평균적인 어떤 그 중간 정도의 매수 강도만 보여줘도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가격 라인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홀딩스 주주분들도 퓨처엠을 모니터링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수급을 되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포퓨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런 형태, 그러니까 등락을 만들어가는 저점 라인을 올려가고 고점 라인을 올려가고 이런 것들만 정석적으로 보여줘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가격 회복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아래쪽에 댓글에 남겨드리니까 파란 글씨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드린 종목들 같이 매매도 하고 또 시장 대응도 같이 하고 다음 주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